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는 7월 8일 날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문을 제가 이제 낭독을 했고, 관련된 전문은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전체 올려 두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관련돼서 본격적인 이제 활동을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인데, 모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악화가 됐습니다. 확진자가 최근 3일 사이에 1200명대, 1300명대. 작년 이제 2020년 초반에 1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로 아마 가장 많은 확진자가 최근 이틀 사이에 1300명대로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크게 당황을 해서 말 그대로 우왕좌왕, 갈팡질팡, 정신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부터 원래는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6월 마지막 주까지만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말 그대로 완화시키겠다. 그런 조치를 이미 예고를 했었죠. 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돼서 확진자 수가 2배 정도, 2배는 채 안 될 수가 있는데 2배 내외로 이제 증가되면서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또 갑자기 거리두기를 강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또 발표를 했죠.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운 그런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단기간 내에 어떤 확진자 증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부의 갑작스러운 어떤 조치의 변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부 대책의 작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의 방역 전략과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평가, 그리고 현 상황, 특히 이제 코로나19 방역 전략과 대책에 대한 제 견해, 그리고 현재 정부에 대한 어떤 권고, 이런 것들을 좀 요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3일 사이에 1200명, 1300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 20대, 30대를 중심으로 환자들이 늘고 있고, 델타 변이, 인도발 델타 변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주요, 지배적인 어떤 바이러스 종이 돼가고 있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확대되는 어떤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이런 추세인데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정부가 갑자기 7월 1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를 시키겠다. 말 그대로 이제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풀고 밤 10시 영업 시간 제한도 풀고 등교도 전면적인 어떤 등교 조치를 취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었죠. 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고, 근데 불과 이 며칠 만에 수도권에서 바로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은 7월 12일부터 거리두기 갑자기 단계를 4단계로 가장 높은 단계, 사실상 준봉쇄 조치에 봉쇄 조치에 해당하는데 올리겠다고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리고 전혀 6월 말까지 없었던 방역 이야기인데, 방역 당국에서는 뭐 1,400명까지 일 확진자가 될 수가 있다. 또 뭐 2,000명이 넘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말 그대로 4단계로 올린다. 7월 10일부터는 오후 6시 이후에는
두 사람까지 모임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말 그대로 이동 통제, 이동 금지를 하겠다. 학교도 이제 전면적인 수도권에서는 등교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사실상 직장 생활 외에는 이제 거의 모든 사회적 활동이 정지가 되고 특히 이번 조치로 7월 1일부터 그나마 이제 그동안 너무나 사실 힘들었는데 18개월 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신락 같은 희망을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있다가 완전히 수도권에서 정반대 극적인 어떤 반전 조치를 정부가 갑자기 발표하면서 거의 자영업자들이 거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 두 사람 모임만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문 닫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6시 이후에 일반 이제 그 음식점이라든지 뭐 주점이라든지 또 어떤 카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상점들 뭐 이런 상점들에서 2인 이상 두 사람까지 모임만 가능하고 3인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 열어두는 게 오히려 손해가 더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정부의 어떤 이런 어떤 확진자 증가라는 어떤 사태, 이런 현상,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취하는 조치에 어떤 정말 무언측한 이런 어떤 극적인 어떤 반전을 보면서 정말로 무언측하고 무능한 그런 어떤 대책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작년 2020년 1월부터 첫 환자가 발생하고 2월 중순 이제 하순에 이르면서 대구에서 1차 대유행이 발생하던 그 시점에서도 의학과 과학에 근거한 방역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을 때 1월, 2월 사이에 무려 7차례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전혀 듣지 않았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중국과의 어떤 관계 이것을 더 앞세우면서 전혀 어떤 기본적인 의학 감염병 전파 차단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그런 조치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 방역, 자신들의 어떤 정권의 어떤 안전과 정권의 안보를 위한 그런 정치 방역이 이 방역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되어버린 것이고 의학과 과학에 의한 방역이 뒷전으로 밀려난 그런 어떤 방역 전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유행에 해당하는 8.15 어떤 광복절 집회 소동, 또 3차 대유행 작년 12월 달에 3차 대유행에서의 그 어떤 치료 체계의 어떤 아주 어떤 미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 또 코로나19 백신의 확보 노력이 작년 12월까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것을 정부에서는 아직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기 확보,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한 것은 확실히 맞는 사실이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지금 그 코로나19 백신이 3분기에 지금 충분히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 여파가 이번에 어떤 방역 조치를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어떤 태도를 바꿔버린 극적인 어떤 변화를,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버린 어떤 그런 원인 중 하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조치를 제가 매우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방역 어떤 전략과 방역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방역 전략 자체가 거기에 대한 계속된 어떤 과학적인, 의학적인 데이터를 축적해서 분석을 하고 그때그때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축적된 데이터,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민하게 어떤
그런 어떤 유연한 방역 전략과 대책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1년 6개월간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게 되면 전 국민의 활동을 제한하고 확진자 수가 조금 줄게 되면 또 조치를 약간 완화하고 이런 어떤 단편적인, 단선적인 그리고 전 국민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피해를 너무나 지속적으로 끼치고 있는 이런 어떤 말 그대로 무능한 어떤 방역대책을 지금까지 계속 지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방역대책을 뭐 소홀히 해서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갑자기 늘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을 신속하게 단기간 내에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 방역 당국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역 전략이 근본적으로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방역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취해야 될 방역 대책도 말 그대로 단편적인 아주 그냥 단순한 너무나 어떤 무능한 그런 대책들만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이제 방역 환자 수가 500명, 700명, 800명이었을 때는 확진자 수에 따라서 그대로 어떤 말 그대로 이제 그게 좀 오랜 시간 유지되면 한 달, 두 달 유지되면 방역 어떤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고 또 조금만 늘게 되면 1300명이 발생했다. 방역,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 이런 방식의 방역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어떤 역학적 특성을 봤을 때 쉽게 종식이 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3년, 5년간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적어도 수년간은 이제 코로나19하고 우리가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활, 활동을 코로나19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코로나19를 정부의 방역당국의 어떤 기본적인 방역 목표는 코로나19를 우리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를 하면서 의료체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관리를 하면서 경제활동은 100% 정상화를 시켜야 되고, 특히 자영업자들, 또 자영업에 종사하는 어떤 비정규직, 말 그대로 저임금 근로자들, 또 그 가족들, 또 유관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방역 대책이 그렇게 기본적인 어떤 근본적인 어떤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의 목표는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함께 지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경제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활동을 정상화시키는 방향, 이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 그럼 구체적인 방역 전략은 어떤 것이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방역 전략을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 지금까지 역학적 특성을 봤을 때 고령자 70대, 80대에서는 감염병에 이완됐을 때 사망률이 매우 높다. 매우 치명적인 질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위험군, 호흡기 질환자라든지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치명률이 높다. 이런 거하고 50대까지, 60대 한 초반까지, 초중반까지도 청년층 20대, 30대, 40대는 말할 것도 없고 청장년층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사망률은 아주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감염됐을 때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고 치료는 격리하고 기본적인 증상 관리를 해주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증상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많고 대부분 10일 전후에서 바이러스가 음전되면서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이제 완치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떤 이런 역학적인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이 경제활동을 반드시 이제 정상화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두 번째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역시 전파 차단은 역시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19를 감기 수준으로 보고 독감 수준으로 보고 관리하면 된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게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전체적인 치명률, 사망률은 좀 낮다고 하더라도 이게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사회에 매우 큰 피해를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 차단의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말 그대로 새로운 어떤 방역 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층, 고위험층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지금 현재 2분기까지 상당히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최대한 빨리 많은 물량들을 확보해서 고령층하고 고위험군에서는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2차 접종까지 완료를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면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정한 어떤 안전판은 마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코로나19의 치료 역량과 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그것을 코로나19를 우리가 잘 관리하는 그런 어떤 목표 안에서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치료 역량과 체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전파 차단. 어떤 식으로 전파 차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 지금과 같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10시 이후에 영업은 금지하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조금 확진자 수가 늘게 되면 집회도 금지하고 각종 행사도 금지하고 종교적인 어떤 모임들도 금지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파 차단을 일률적이고 전체적인 전파 차단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경제활동, 사회활동 그것의 제한에 따른 국민들의 정신건강 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전파 차단은 제한적 전파 차단 노력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 방역, 효율적이고 적절한 마스크 착용하고 KF94, KF80 적절한 마스크의 착용 그리고 그것을 잘 밀폐를 하는 것 그리고 손위생 마스크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거리두기 이런 어떤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준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염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적인 어떤 그런 진단 시스템들을 사회 전반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방역을 계속해서 준수를 하고 강화를 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한적인 전파 차단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발견된 환자들을 빨리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 중등도 이상 환자들은 전담병원을 통해서 또 중환자실 영양학부를 통해서 치료를 잘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치료 중심의 어떤 방역 전략 그리고 제한적 전파 차단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리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의 정상화 이런 방향으로 방역 전략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때그때 방역 대책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역 대책을 구사해야 된다. 섬세하고 정교한 각 상황에 맞는 그동안에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역량이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이 있었으면 지금 이런 7월, 지금 이 초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정말 황당한 이런 소동이 어이없는 이런 조치들이 나오지 않았겠죠.
따라서 저는 어차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어떤 방역 전략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전환해서 국민들의 어떤 삶도 향상시키면서 코로나도 일부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큰 회의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현재 어떤 기구로는 더 이상 어렵다. 내각 총사퇴를 하든지 관련된 기구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교체를 하든지 이런 수준의 정부의 어떤 커다란 방역 당국 담당자들의 큰 폭의 대규모 고치가 필요하다. 내각 총사퇴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신속한 어떤 비상내각을 빨리 구성을 하고 국회는 그거에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비상대응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어떤 방역 전략의 어떤 큰 전환을 신속하게 그런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역 대책들을 신속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국민들 중 상당수가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정부의 어떤 이 단순하고 무능한, 무원칙한 이 방역 대책 때문에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이 자영업자들 포함해서 벌써 1,000만, 1,500만 정도에 이른다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만, 실제 피해는 거의 전 국민이 다 받고 있다고 봐야죠. 이 사람들, 이분들의 어떤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 거의 생존은 막다른 골목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어떤 파국적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러한 점, 내각 총사퇴, 비상내각의 구성, 새로운 어떤 비상대응기구의 구성, 새로운 코로나19 대응 전략 수립과 신속한 시행, 이런 방향으로 큰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권고를 하는 바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러한 노력을 신속하게 하면 저는 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활동, 사회활동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제안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